음력 1월 1일은 우리의 민속 명절인 설입니다. 설에는 차례를 지내고 떡국을 먹고 세배를 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민속 명절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민속 명절의 그 대표적인 풍속인 차례를 제사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사는 차례와 달리 자식으로서 어느 정도 부담과 의무가 있죠. 뭐 3일간의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참석하지 않기도 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속명절 자체가 부담스러운 날로 되어버린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민속명절을 우리의 전통을 계승하고 우리들 삶을 위로하는 날로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차례 문화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민속 명절에 대한 현대인들의 인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기사 제가 스크랩한 건데요. 어김없이 찾아온 명절 증후군, 긴 추석 연휴, 명절 스트레스로 인한 명절 증후군. 여기에 보면요. 2020년 추석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있는데 성인 남녀 10명 중에 9명이 명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전업주부가 느끼는 스트레스는 94.7%나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추석이나 설날 등 명절이 지나면 이혼율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설 연휴가 있었던 지난해 1월 이혼 건수가 직전 달 비해서 7.38%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원인으로는 이제 친척끼리 만나 서로 얼굴을 붉히고 싸우거나 제사 준비 등으로 인한 고부 갈등, 부부싸움이 늘어난 결과라고 합니다. 민속 명절의 그 공휴일 변천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민속 명절은 공식적으로 3일간 연휴인데요. 공휴일 제정 당시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1949년에 이제 공휴일로 정해질 때는 1월 1일, 2일, 3일 그리고 추석이었습니다. 여기서 1월 1일, 2일, 3일은 양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설날은 이때는 뭐 공휴일에 들어있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85년도에 이르러서 비로소 민속의 날이라고 그래서 1월 1일이 추가 지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86년도에 추석이 하루 공휴일이었던 것이 그 다음 날까지 그래서 이틀간 연휴로 이제 연휴 일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설날과 추석 그리고 그 전날과 다음 날로 지정이 된 거는 89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한 30년 좀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이렇게 개정된 배경을 보면 당시 민속 명절에 대한 그 사회적 인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속 명절이 이제 몇 차례 개정을 거쳐서 지금처럼 이제 3일간의 연휴가 되는데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85년도 전통 민속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효경 사상을 드높이기 위해서 음력 1월 1일을 민속의 날로 정한다. 그 다음에 86년에 우리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보다 내실 있고 보람되게 보내도록 하고 경로 효진 사상 등 전통 문화를 계승하여 국민 축제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추석 다음 날로 공휴일로 추가 지정한다. 그리고 이제 89년 지금처럼 3일간 연휴로 제정할 때 개정 이유입니다. 민족 자존과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고향을 찾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여 설날과 추석이 명실상부한 우리 고유의 민속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여가 선용 등을 위해서 공휴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6 아시안 게임과 86 아시안 게임이 있었죠. 예, 그 다음에 88 서울 올림픽을 치르면서 전통 문화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민속 명절인 설을 인정하고 3일간의 연휴로 지정하면서
정부에서도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에 발벗고 나섰고 또 우리 국민들도 이런 민속 명절을 지키는 것이 애국이라고까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30년이 조금 지났죠. 예, 지금 오히려 이런 문화가 불편해진 것입니다. 왜 그런가? 설의 대표적인 풍속, 차례 문화에 대한 왜곡된 인식, 그리고 차례 문화가 변화된 삶의 구조와 양식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차례 문화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례는 그날의 세시 음식을 올리는 의식으로서 우리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미풍양속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설과 추석만 지내지만 옛날에는 정월대보름, 뭐 3월 삼진날, 5월 단오, 그 다음에 유두, 7월 칠석, 뭐 그다음에 동지 이렇게 그때그때 먹는 시절 음식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이 차례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민속 명절로 이제 공식 설과 추석이 정해져 있으니까 설에는 떡국을 올리죠. 그 다음에 뭐 민속 명절이니까 또 몇 가지 음식을 더 만들면 좀 특별히 만든 음식들과 과일 등을 같이 올립니다. 근데 이런 차례를 혹시 제사와 혼동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명절을 10여일 앞두고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 또 올랐다. 마트는 35만 원, 시장은 24만 원. 그리고 한국물가정보의 조사에 의하면 전통시장 설 차례상 비용은 24만 5천 원이고 예년에 비해서 1.6% 정도 더 오른 금액이다. 그러면 이제 다른 언론사에서 이제 예상한 경비인데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매년 이런 기사를 보면서 저는 언론이 차례 문화를 왜곡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명절에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보고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나는 건 뭐 자식으로서 인간으로서 당연한 감정이겠죠. 그래서 이 음식을 돌아가신 부모님과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의 표시를 의식화한 거 그것이 바로 차례입니다. 아마 이 절차를 제사와 비교하면 어, 확실히 더 차례가 어떤 의례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례와 제사의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차례는 언제 지내나요? 민속 명절날 지내죠. 제사는 돌아가신 날 지냅니다. 그리고 차례에는 2대까지 조부모까지 다 모십니다. 근데 제삿날은 돌아가신 분만 모시죠. 예, 그 다음에 절차에 있어서도 진설, 강신, 참신, 헌주, 사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절차만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제사는 여기 참신까지는 갔습니다. 술이 석잔 올라가죠. 초헌, 아헌, 종헌 그리고 식사하십시오 하고 권하는 유식의 절차가 있고요. 식사하시는 동안 문 닫고 나가서 잠깐 기다리죠. 그래 들어와서 국그릇과 물그릇을 바꿔놓고 수저를 내려놓고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 사신의 절차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있어서도 차례 때는 그날의 시절 음식을 주로 해서 명절에 먹기 위해 특별히 만든 음식 이런 것들을 형식 없이 놓게 됩니다. 근데 제사에는 밥과 국, 떡, 국수, 숙채, 침채, 전, 적, 탕 그리고 실제로 재료에 있어서도 육류, 어류 뭐 이렇게 형식과 격식을 다 갖추게 되죠. 그 앞에서 얘기한 그 설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예상 경비는 이 제사상을 차리는 데 드는 경비인 것 같습니다. 예, 차례를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돈이 들어야 될 이유는 없죠. 음. 그리고 의상에 있어서도 입는 옷도 차릴 때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무채색의 검소한 옷만 피하면 됩니다. 예, 이제 무채색의 검소한 옷은 이제 제사 때 입는 옷이죠. 그래서 제사 때는 오히려 알록달록한 옷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옷들 밝은 옷들은 피하고 무채색의 검소한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이렇게 차례와 제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민속 명절에 지내는 차례를 보면 이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제사에는 꼭 참석해야 되는 어떤 그 자식으로서의 의무감도 있고 그래서 이 제사는 조금 묵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례는 굉장히 밝은
이런 이제 그 기본적인 구분이 있는데 이런 구분들이 지금 좀 바뀌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상에 있어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민속명절 설날에 입는 의상입니다. 이렇게 입고 차례를 지냅니다. 그런데 우리 민속명절날 그 현충원 참배 갔을 때 우리 그 정치 지도자들이 입으신 옷들입니다. 이거는 제사 때 입는 옷이고 상가주 조문 갈 때 입는 옷이죠. 민속명절의 옷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뭐 겨울이라 추워서 이렇게 입었다 할지언정 뭐 넥타이를 보면 우리가 보통 구분을 하는데 다 검은 넥타이입니다. 이것으로 봤을 적에 우리 민속 명절의 차례를 제사와 혼동하고 있는 게 확실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차례 지내는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